야, 이번에는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강의이기도 합니다. 앞에 5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또 고민을 하는 학인들이 많으십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련한 시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낭월의 의도를 알고 계시다면 그냥 통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깝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하셨다면 정말로 앞서가시는 겁니다. 바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신 경우에는 전상 아까운 시간이지만 이후에 다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귀담아서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형충파해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로 형충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 형충파해라는 분야, 물론 안 좋은 경우라고 보통 할 수 있겠죠. 지지에서의 트러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충이 있습니다. 충이죠. 3형도 논합니다. 6해, 뭐 다른 말로는 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6파, 이런 보통 형충파해가 묶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는 뭘로 보느냐? 생극으로 보면 됩니다. 생과 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생극을 벗어나면 버려버리고 생극 안에 있으면 또한 생극으로 보면 되니 그 이상 논해서 뭐 하겠는가? 이런 걸 정리하고 나면 머릿속이 개운해집니다. 10년 만에 대청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이런 문제로 내 사주에 6해가 있는데 어떻게 작용하지? 이런 고민을 하셨다 그러면 이 기회에 말끔히 쓸어내버리고 다시 개운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발전이 빠를 것입니다. 머뭇거릴 새가 없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우선 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충, 부딪힌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빌충자도 되기도 합니다. 원래 충자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보통 줄여서 이 글자로 씁니다. 뭐 뜻만 알면 되니까요. 자, 이수변에 충도 있습니다. 빌충자입니다. 빈다는 뜻입니다. 비어버린다. 충이라는 글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면 하는 얘기가 필요하겠네요. 지지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까요? 굳이 말한다면 선으로 되어 있겠죠. 올해는 미, 내년에는 신. 어떻게 동그라미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미 시간은 어찌 보면 선입니다. 시간은 선이고 공간은 원입니다.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이 아니죠. 내년에 다시 돌아오는, 또는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미는 12년 후에 돌아오는 미는 같은 미일까요? 아닙니다. 원이 있고 선이 있는데 원은 반드시 만나는 것입니다. 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은 무엇인가? 선은 나선입니다. 소라처럼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년 전에도 미가 있었고 지금도 을미년이니까 미가 있고 다시 또 12년 후에도 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같은 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른 미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띠동갑이라고 그래서 같은 것입니까? 그냥 뭔가 연관성,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띠동갑을 만들어 놓은 것일 뿐, 두 사람에게는 엄연히 12년이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거죠. 왜? 뭔가 동질성 같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사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지는 원이 아닙니다. 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평명리학은 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충이라는 말은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쓸 의미가 없고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자평 공부할 때는 어떤 책이든 낭월의 책을 제외하고 다 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그것이 그야말로 뭐 전가의 보도처럼 다들 뭐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든 의미는 오행의 극입니다. 오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자는 오행이 뭡니까? 수. 오는 화. 수화가 만났으면 수극화만 보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충이라고 했는가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풍수학에서 나왔습니다. 풍수학 아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풍수지리 좌측령 우백호. 풍수학은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공간을 논합니다. 풍수학에서 꼭 필요한 것은 나경, 흔히 폐철, 어르신들은 쇠라고도 합니다. 쇠를 놔봐야지 이렇게 말하죠. 풍수에서는 이렇게 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공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후 좌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풍수학이 워낙 권위가 높다 보니까 그랬는지 자평명리학에도 그런 개념이 유입이 됩니다. 유행처럼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작용을 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충을 논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충이 극인데 왜 충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가? 충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와 오가 만났을 때 둘 다 작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충이거든요. 자동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누구도 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이 맞다면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죠. 맞지 않다면 버려야죠. 자와 오가 만나면 엄연히 수극화가 존재합니다. 충이 먼저입니까? 오행이 먼저입니까? 오행이 먼저죠. 자평학은 오행학입니다. 오행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것을 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싸운다면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충이라는 개념이 뛰어드는 바람에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죠.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른이 아이를 훈계하고 때립니다. 그러면은 눈 밝은 사람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어른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눈 나쁜 사람이 바라보면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싸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싸우더라. 네. 그래서 사실은 훈육이죠. 아니면 폭행일 수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러나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해서 이를 미루어 나머지도 유추하면 됩니다. 상관없는 거구나. 괜히 수뚜껑 보고 놀랍니다. 자라보고 왔기 때문이겠죠. 속지 마시고 충은 없다. 생각으로만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강의는 이렇게 하면서 상담할 때는 충을 논한다면 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낭월은 상담할 때도 이와 같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주에 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극입니다라고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 떳떳하죠. 네, 떳떳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은 없다. 이렇게요. 다음은 형입니다. 충은 생극입니다. 그렇다면 형도 당연히 생극이죠. 생극으로 이해하면 될 것을 달리 형벌을 받는다. 뭡니까? 형. 삼형. 형은 진흙살이 하는 겁니다. 형무소 간다. 형살러 간다. 왜? 죄를 졌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어쩌면 그것도 인연이겠습니다만은 저자의 인연이겠죠. 교도소에서 시간은 많고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 사주 공부할 마음을 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죠. 묻는 방법은
요즘이야 이메일로 뭐 묻고 답을 합니다만은 교도소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네요. 편지를 써야 됩니다. 편지를 써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주를 보내옵니다. 그렇게 수집된 사주가 한둘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럼 없는 사람은 어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50%는 이론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80% 넘어야 채택을 합니다.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믿는 사람은 있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해당 없네라고 하면 됩니다. 낭월은 해당 없는 쪽입니다. 형이 있으면 징역을 살아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형이 있는 사람은 징역을 살 수 있다. 살게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살게 된다. 할인한다면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사람도 10년도 살고 20년도 삽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하고 상관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겠죠? 언급을 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형을 논할 때 이것만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지장간의 도리니까 각자 궁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도 보셔야 되겠죠. 책에 설명해 놨습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지장간을 봅니다. 병과 갑을 봅니다. 병, 갑. 좀 더 성실한 학생은 3, 7까지 볼 수 있겠죠. 꼭 그러셔야 됩니다. 사가 있다면 사에는 경과 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3, 7입니다. 이 둘이 있을 때 왜 형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갑과 병은 무슨 관계입니까? 생합니다. 목생화죠. 병과 경은 극이로군요. 화극금이 되겠습니다. 지장간을 봤을 때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은 좋고 극은 부담이겠죠. 심적으로 이걸 비유를 들어보자 알기 쉽게 밥을 줍니다. 70%. 밥을 주고 쥐어 박습니다. 30%. 밥버러지 같은 놈. 밥만 축 내지. 뭐해 먹고 살래? 이거 바보 같은 놈. 이랬을 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속마음은 속된 말로 엿같겠지요. 이런 것을 옛 고인께서 형자를 붙였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들 수 있습니다. 밥 먹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달려들다 보면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 생길지. 형은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즉 편안하지는 않구나. 생과 극이 있구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온전히 극을 하면 충하는 의미로서 그냥 극이 되는데 생도 있단 말이죠. 생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래서 그것을 내적 갈등으로 봅니다. 갈등 아시죠? 네, 갈등.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애증, 그죠? 사랑과 미움, 갈등입니다. 이것을 형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정도만 생각하면 채용합니다. 그대로 가능합니다. 생극이 얽힌 것은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형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형도 있습니다. 자묘형. 지장간을 아무리 봐도 생극이 없습니다. 자는 개고 묘는 을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수생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형은 또 뭐냐? 진오유해, 네 개의 지지는 스스로 만났을 때, 같은 글자 만났을 때
자형을 한다는데 이것을 자해하는 거라고 또 풀이 대놓기도 합니다. 친절하기도 하셔라. 사실은 같은 지지가 모이면 서로 밀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한 집에 늙은이가 둘 있으면 상대가 서로 죽길 바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낭울이 지은 거 아닙니다. 서로 밀칠 때 그것을 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의 의미는 심적 갈등이라고 보는데 자묘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꽤 맞춰서 무슨 공식을 만들 수도 있겠으나 논외로 하겠습니다. 속 시끄러운 얘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형이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마무리하고, 다만 갈등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생극관계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충형을 말하면 나머지는 다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라는 것입니다. 육해. 뭐 육해가 있으면 육친해, 가족 간에 뭐 정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설명은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켜 보기도 합니다. 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오해입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50%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작용하는 걸로 보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낭울은 안 믿는 쪽에 속해 있습니다. 왜? 80% 아니면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술과 유가 만나면 해라고 합니다. 뭘 해하는 걸까요? 유가 합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합력입니다. 육합. 슬쩍 지나가면 보셨으니까 유를 합하는 것은 진입니다. 진유가 합합니다. 책 펼쳐보셔도 됩니다. 진유가 합을 하는데 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술충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코제한다 이거죠.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이 말 못하고 죽은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도 이와 같습니다. 사신이 육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가 사를 때립니다. 해가 되었군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유가 합을 합니다. 네. 진유가 합을 하는데 묘가 유를 때립니다. 해가 되는군요. 이미 육합이 무효라고 했으니 그러면은 해도 무효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생극으로만 보면 됩니다. 유술이 있거든 토생금으로만 보고 또 속에 들어있는 정화가 있죠. 술 중의 정화는 화극금으로도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장간 설명 길게 드린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긴 말 해도 별 도움 안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를 살펴보죠. 무슨 파입니까? 깨질 파입니다. 파괴, 파손. 네, 그러네요. 안 좋은 글자죠. 당신 사주에는 파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억수로 좋을까요? 나쁘겠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충도 그렇죠. 형은 더합니다. 그럼 내가 진흙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뭐가 깨집니까 도대체? 자, 인과 해가 만났습니다. 보시죠. 뭐 참고로 인해가 만났을 때는 이게 왜 파입니까? 육합에서는 인해가 뭔지 아십니까? 합입니다. 그럼 합도 되네 그러면? 네, 합도 됩니다. 파도 되네? 왜 파지? 네. 자, 인중에는 인중에 병화가 들었네요. 병화를 해중 임수가 때리면 깨지겠네요. 그러면 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가 말이 되잖아요. 낭월 선생이라고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참으십시오. 자, 자와 유도 파군요. 왜 파죠? 이거는 속에 자는 개, 유에는 신밖에 없는데 금생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아무것도 깨질 게 없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할 말 없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
자주 궁색해집니다. 궁색하다는 것은 군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학자도 할 짓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논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말 대신에 생극으로만 논하면 얼마든지 풀이가 되고 대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만 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이런 공식에 매여 가지고, 역시 이것도 동그라미 지지로 해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지는 동그라미가 아니다. 나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무한히. 그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동그랗게 해놓고 표시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허언이다. 빈말이다. 헛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형충파해 논외로 한다. 생극만으로 논하면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하고 말고는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자유니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형충파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셨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